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Y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국내 1위 샌드위치 패널 회사이면서 현재는 이 재건 관련주로 주가 변동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SY가 조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도대체 SY 조정이 나올까를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에 대한 이 시민의식을 알 수 있는 투표 결과가 하나 나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주들의 조정 이유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상승 이유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조정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재건주들의 상승 이유부터 알아보게 되면 이 트럼프의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그가 했던 과거의 발언들, 행보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죠. 이 그중에 트럼프의 행동이 하나가 됐었던 게 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또 밝히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높은 가능성 때문에 정책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시장이 또 판단이 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해리스가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등판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바이든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던 트럼프가 이 해리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지지율이 크게 좁혀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바이든과는 6%포인트가 차이가 났었는데 해리스가 등판하게 되면서 2에서 3%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사실상 오차 범위가 2에서 3%라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드디어 이 해리스가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우세하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요. 이 해리스 정책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000명 정도의 유권자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만 이게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를 트럼프가 42%를 기록하면서 이 해리스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또 결과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뒤바뀝니다.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저번 주만 해도 해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박빙을 넘어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차 범위가 3%이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2%를 이긴다라는 이 결과도 어쩌면 오차 범위가 뺀다라고 하면 거의 뭐 접전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이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 바이든의 고령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면 해리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좀 밀집이 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해리스는 이제 등판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등판을 한 만큼 관련된 뭐 정책이나 유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일단은 1차적으로 예고가 또 되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해리스의 행보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잠깐 이긴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트럼프의 이 지역별 유권자 조사 결과는 사실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보가 교체돼서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통령 당선 결과상 교체된 후보가 당선했던 경험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영토 포기 가능하다. 라는 1년 새 여론조사 결과가 기존에는 10% 미만이었는데 이게 30%까지 올라왔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영토를 포기 못한다라는 이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존 같은 경우는 84%가 영토 포기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절반이 영토 내줘도 전쟁 끝내는 게 우선이다라고도 생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쟁이 길어지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전쟁만큼 힘든 게 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 종전에 대한 그리고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하자, 독립을 하자, 이렇게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자가 32%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30%가 여전히 이렇게 긍정은 하고 있지만 50% 이상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은 국민들이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분단 국가기도 하고 이 전쟁이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이 우크라이나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토를 포기를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이게 결국 역사에 남는 거고 이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행보를 해줬던 구간을 좀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얼마 전에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현재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을 좀 리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00원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좀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 나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도 보게 되면 작은 박스권 1개, 그리고 2개, 그리고 여기 크게 마지막에 또 3개를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파동을 그려내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는데, 요거를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SY 같은 경우에는 1차 박스권이 여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죠? 그럼 1개, 여기서 이제 2개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1월 달까지 1개, 2개, 3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2개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가면서 3개를 만들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좀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